안녕하세요. 대성마이메코 강사 김승입니다. 2025 프로젝트 될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될은요, 강좌명이 아니라 시즌명이에요. 예. 프로젝트 될에서 다루는 강의는 리터러시입니다. 아셨죠? 리터러시. 그러니까 프로젝트 될은 시즌명, 그 다음 리터러시가 강좌명입니다. 아셨죠?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작 일정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좌 소개입니다. 리터러시 독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학습 목표는 이러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8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2주 동안의 목표예요. 첫 2주. 아셨죠? 예. 그래서 수능국어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글 읽기 능력의 형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글 읽기 능력은 크게 3개의 키워드로 전 요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여기다 그래서 챕터명을 Trinity is all you need라고 적어놨죠. 트리니티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란 뜻입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3개라서 그래요. 좀 더 정확히는 3개의 능력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가 말하는 그 3개의 능력이 뭔데? 일단 첫 번째로요.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 야, 당연히 글을 정독해야지. 뭔 소리야?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개별 문장을 읽어나갈 때, 하나하나의 문장을 읽어나갈 때 그 문장이 요구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은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어떤 문장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의미를 파악하고 자시고 할 만한 깊이 자체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직독직해가 되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그대로 직독직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문장은 꽤 깊이가 있고요. 무언가를 독자가 해내기를 되게 요구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의미 파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장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능력치는 정독입니다. 하나하나의 문장이 요구하는 그 어떤 요 생각들, 그걸 잘 해내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첫 번째 능력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능력치는 연결이에요. 연결. 그리고 김승리의 독서 강의를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읽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잘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잘 읽은 것들을 연결해 나가면서 타고 내려가셔야 돼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가면서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문단이 독해가 끝나요. 근데 문장과 문장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문단과 문단도 연결이 돼요. 다시 문단과 문단이 이렇게 문단과 문단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잘 붙여가면서 문단과 문단을 잘 붙여가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흐름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 흐름을 다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에 그대로 또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승리의 어떤 요 독서 강의는 연결, 연결, 또 연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연결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표상. 표상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미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무언가를 좀 손으로 끄적끄적 그려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수준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글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떠올릴 수 있는, 좀 더 정확히는 구체적인 형상을 떠올려 가며 읽을 것을 요구하는 글이라면 그걸 떠올려 가면서 그려내면서 읽는 거죠. 이 3개의 능력치가 잘 어우러지면 이제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기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첫 2주 동안은 Trinity is all you need 이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어서 이제 다음 6주간의 일정이에요. 6주간의 목표. 어쨌든 수능 국어의 어떤 요 독서는 크게 보면 3개의 영역으로 쪼개져요. 이 제재, 글감이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뭐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문예술이 있어요. 인문예술.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한번 쫙 나눠본 거예요. 네. 그래서 3주차에는 저랑 legal thinking, 그러니까 법학적 사고죠. 그러니까 법지문들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ientific thinking이죠. 네. 과학적 사고. 네. 그러니까 과학지문들을 좀 몰아서 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기술지문들을 좀 몰아서 보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경제지문들을 좀 몰아서 보고, 또 그 다음 주는 철학, 인문지문들을 좀 몰아서 보고, 맨 마지막 주엔 예술지문들을 좀 몰아서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여기에서 잘 기본기를 만들어내고요. 아니 이거는 프로젝트 될 내내 계속 견지하셔야 될 태도고, 될 끝나고 된으로 넘어가셔서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고2가 끝나고 고3이 되어서도 수능 보는 그 당일까지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사실상 수능 국어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 기본기를 좀 제재를 달리해 가면서 쭉 이렇게 큐브 마냥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8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주, 6주. 아셨죠? 그리고 고1, 2는 특히 어쨌든 고3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폭넓게 글을 읽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써놨는데 수험생이라면,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이 됐을 때 응당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기초 지식 체계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저는 편의상 이거를 제가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뭐 단순 배경 지식이랑 같은 뜻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체계라고, 지식의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공자처럼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폭넓게 두루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면 안 돼요. 쌤, 저는 문과라서 생명과학 지문이 너무 싫어요. 저는 이과라서 뭐 법학 지문이 너무 싫어요. 이거는 수험생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국어는 과탐, 사탐을 보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문이과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고3 수험생이라면 그래도 어쨌든 잘 살아왔다면, 해야 하는 것들을 잘 해가면서 고등교육 과정을 잘 마쳤다면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모습은 이거죠. 내가 문과여도 어떤 물리지문을 풀어요. 나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대충 뭐 또 그런 뭐 역학 뭐 그런 얘기인가? 내가 이과여도 어떤 철학 지문이 나와요. 나 이 사람 이름 뭐 아리스토텔레스, 나 이름 들어봤는데. 맞아. 예전에 이런 주장 들어봤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과여도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뭐 금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나 이거 예전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됐었지. 뭐 이 정도. 깊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좀 피상적이지만 좀 폭넓게. 이런 지식 체계를 좀 갖추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많이 읽고 풀어봐야 돼요. 다양한 글을 좀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둔 게 매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월간지고요. 하루에 독서 하나, 문학 하나를 계속 꾸준하게 푸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강제를 할 생각은 있어요, 사실. 강제하고 싶어요. 해야 하니까요. 아셨죠? 근데 나는 진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매월 승리까지 내가 풀 자신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기왕 저랑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리고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면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저랑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매월 승리도 꼭 구매하셔서 병행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지식 체계를 갖춰 나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다음은 문학입니다. 예, 문학. 문학이 또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문학.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써둔 게 실전적이지만 부족하지 않은 작품 감상 능력의 형성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내신과 수능을 제가 좀 비교를 해놨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신과 수능이 어떻게 다르다 막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뭐 이 이미지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해왔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보통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표면에 어떤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텍스트로 존재하겠죠. 뭐 그게 시일 수도 있고,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수필일 수도 있고, 뭐 극문학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어떤 하나의 문학 작품이에요. 예. 근데 내신 공부하실 때 어떠셨죠? 뭔가 주렁주렁 막 많이 달리죠. 예.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작품의 이면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 다양한 의미들을 아마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서 시험을 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내신은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문학 작품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다가 밑줄 같은 것도 좀 쳐주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세모 같은 거 쳐가지고 뭐 적어주고, 또 막 무슨 형광펜 같은 거 쫙 쳐가지고 또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한 작품에 이것저것 주렁주렁 막 어떤 시대적 어떤 배경, 뭐 작가의 어떤 뭐 성향, 그 작가의 생애, 여기 쓰인 표현 기법, 뭐 이것저것 등등등등등 다 필요한 거죠. 예. 고등교육 과정이 허술해 보여도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필요한 걸 공부하시는 건 맞는데, 수능은 이렇게 미리 내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암기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외운 거랑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자칫이 아니에요. 사실상 암기해서 푸는 건 독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수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이면에 담겨 있는 요 의미, 요 의미는 문제를 풀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여러분들은 적혀 있는 그대로, 물론 그거보다 아주 조금 더 뭔가 볼 게 있기는 한데, 있는 그대로의 작품을 잘 읽어주시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문제와 지문을 짝을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해석이 타당한지 아닌지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선을 잘 지켜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1, 2 기간 동안 공부해 오시던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역시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예, 8주 동안. 일단 첫 4주 동안은 현대문학을 할 겁니다. 예, 현대문학. 첫 4주 동안은 현대문학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뭐 시의 메커니즘, 풀면서 이해하는 것이다. 소설의 메커니즘, 따라가며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문학은요, 기본적으로 좀 추상적이고요. 작품 자체가 좀 개성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에 담겨 있는 어떤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는 현대문학은 이런 어떤 추상화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잭슨 폴록의
이 넘버 5라고 하는 어떤 추상화일 거예요. 뭐 보니까 수백억 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왜 그 돈 주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서 야, 이런 걸 그렸군. 이게 파악이 되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문학이 약간 이런 식이라고요. 적혀 있는 건 이면에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우리가 적어도 수능 시험장에서 그 작품을 처음 보는 입장이라면 그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면서 이해한다. 예. 인물의 내면 심리 혹은 인물들 간의 대화를 따라가며 이해한다. 예. 그렇게 제가 주제를 잡아둔 겁니다. 아셨죠? 예. 나중에 강의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4주 동안, 예.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5주차, 인간과 인간이 6주차, 그 다음 엮으면서 구획한다 1, 2 이렇게 해서 4주인데요. 이 4주 동안 고전 문학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아셨죠? 이거 다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뭐죠? 아니,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이 이미지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 고전 문학은요. 굉장히 좀 정형적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좀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문학이랑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우리 조상들이 일단 첫 번째 창의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남의 작품을 베끼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마음 놓고 막 갖다 베끼는 거고. 그리고 옛날엔 심지어 이 좋은 글이 있는 것을 따라 쓰는 것을 오히려 막 권장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작품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주요 문학 작품들을 보다 보면 계속 이렇게 고전 문학은 자꾸 이렇게 겹쳐요, 작품들이. 예. 계속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인간 혹은 인간과 인간 또 고전 소설에도 또 화소가 있거든요. 뭐 군담, 뭐 영웅의 이야기, 애정, 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모함과 음해,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는 이야기, 또 적강,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런저런 시련과 수난을 겪다가 천상계로 돌아가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주요 이런 걸 우리가 화소라고 하거든요. 뭐 일종의 클리셰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주요 작품들을 저랑 같이 정리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문제를 여러 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아, 고전 문학은 진짜 다 거기서 거기구나. 예. 그 느낌을 고2 때 딱 받으시면 고3 때 정말 편해집니다. 아셨죠? 뭐 고전 문학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좀 징징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단언하겠습니다. 고전이 현대문학보다 압도적으로 더 쉬워요. 아셨죠? 마찬가지로 수험생이라면 또 응당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어떤 문학 작품 그리고 문학 개념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또 잘 갖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나 매월승리와 병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물론 저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비하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보자면 뭐 책팔이죠. 뭐 강의팔이 책팔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팔아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맞는데 고1, 2 강의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떤 욕심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어쨌든 안 풀면 안 돼요. 아셨죠? 일정량의 학습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제 수업을 들으실 거면 매월승리도 꼭 병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터러시 독서가 있습니다. 뭐 커리큘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1, 2 강의의 심볼은 코끼리입니다. 보세요. 막 사자, 뭐 표범 다들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감히 다가가지를 못하죠. 아이 또 문학도 똑같아요. 뭐 악어 하마 다 딴 데 보잖아요. 지금 감히 대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교재는 2권입니다. 예. 그리고 1월 6일에 입고가 되고요. 이 2권이라는 게요. 하나는 문제편이고 하나는 해설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권에 문제와 해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이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아예 문제편과 해설편을 별도로 분리 구성해 두었습니다. 아셨죠? 전지문, 전문항 다 상세하게 제가 직접 분석해서 다 수록을 해 두었고요. 적용과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강의 교환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 지문과 문제인 거겠죠. 강의 교환을 통해서 수업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적용 과제에다가 제가 아무 지문이다가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에 직결되는 지문들만 1대1로 딱 매치를 시켜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배운 아이디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푼다 배운 것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학 뭐 똑같습니다. 역시 2권이고요. 1월 6일에 입고가 되고 문제편, 해설편 분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문학 개념어도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어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뭐랄까요? 물론 많이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이 문학 개념어를 무슨 어떤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혹은 뭐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자꾸 이거를 외워야 되는 대상으로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들은 있죠. 근데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 그 일상적인 언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제가 잘 범위를 정해 드릴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까지도 전달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역시 전지문, 전문항 다 상세하게 분석을 수록을 해 두었고요. 적용 과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매월 승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코끼리죠. 예. 그래서 매월 승리 1호, 2호, 3호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1월 6일에 입고가 됩니다. 예. 전지문, 전문항 상세하게 다 분석을 해두었고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적용과제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매월 승리에다가 또 한 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와 교재는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 그 주의 수업 주제에 직결되는 걸로 아주 섬세하게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매월 승리도 잘 꾸준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작 일정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볼게요. 리터러시 독서와 문학은 일단 둘 다 사실 뭐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이제 시즌 2 이제 우리 프로젝트 된도 있잖아요. 예. 프로젝트 된도 이제 그러니까 던이라는 강좌가 있죠. 역시나 다 현장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이게 아마 조금 독특한 지점일 거예요. 일반적인 고1, 2 강좌랑은 조금 다른 지점.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강의, 실제로 고1, 2 학생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서 한번 그 학생들의 어떤 고민, 어려움, 혹은 이런 능력치가 길러지지 않은 상태로 고3이 되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현장에서 확인해 가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현장 강의 잘 촬영해서 매주 업로드를 제때제때 잘 하겠습니다. 업로드 분량은 매주 독서 2강, 문학 2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주차가 1월 10일에 업로드가 돼서 8주차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개념 강의예요. 예, 그래서 2월 28일까지 하고 나면 개념 강좌가 끝나고 이제 9주차, 이때 종강인데 3월 7일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때의 강의는 개념 강좌가 아니고 3월 학력평가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대비해서 같이 한번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고1, 2임에도 그러니까 수능 국어 공부를 어쨌든 고1, 2 때부터 제대로 해보는 사람, 그러니까
찍먹 같은 느낌으로 그냥 뭐 강의 몇 개 들어봤어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어떤 주어져 있는 그 커리큘럼을 쭉 다 밟는 그런 고1, 2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제가 고1, 2 강의하는 거를 만류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시면 책이 많이 안 팔릴 거고 강의도 많이 안 팔릴 거고 그러면 뭐 어쨌든 매출에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과 여력을 더 고3에 쏟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제 주변에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론 바람은 다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 해내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들어주기를 당연히 바라죠. 근데 설령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저랑 함께 이 여정을 다 마친 학생들은 무조건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고1, 2가 이 수능국어 커리큘럼, 물론 고3 커리큘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는 고3 커리큘럼을 고1, 2가 타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들 수능이 뭔지에 대한 감도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그 귀하디 귀한 평가원 기출을 무지성으로 막 풀어 제껴요. 그랬다가 고3이 되면 답이 기억이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고1, 2는 고1, 2 때 봐야 되는 컨텐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고1, 2 때 남들 다 이 등한시하고 안 하고 혹은 찍먹하고 빠지고 할 때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거고요. 그렇게 앞서가면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를 저는 만들고 싶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코끼리처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최상위 포식자로 올려놓겠습니다. 아셨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